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신정섭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안에서는 섭이라는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에서 DKOS라고 불리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도 직접 개발하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저의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의 핵심 컨셉인 오브젝트와 컨트롤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와 컨트롤러가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My Replica Set Controller라는 예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와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는 쿠버네티스에서 관리하는 리소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리소스는 관리가 필요한 어떤 것도 될 수가 있는데요.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인 만큼 대표적인 리소스로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실제로 컨테이너는 팟이라고 불리는 오브젝트로 관리가 됩니다. 그 외에도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설정 정보를 담고 있는 서비스 오브젝트, 컨테이너의 스토리지 정보를 담고 있는 퍼시스턴트 볼륨 오브젝트 등도 존재합니다. 오브젝트는 메타데이터, 스펙, 스테이투스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의미 그대로 오브젝트에 메타 정보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메타 정보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펙은 오브젝트가 원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영어로는 desired state라고 설명합니다. 스테이투스는 오브젝트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고 영어로는 current state라고 설명합니다. 스펙과 스테이투스는 사실 정의만 들어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컨트롤러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면 왜 오브젝트에 스펙과 스테이투스라는 항목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야멜에는 레플리카 셋이라고 불리는 오브젝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스펙, 스테이투스 항목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은 쿠버네티스에서는 CID라고 불리는 기능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오브젝트를 정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원하는 스펙과 스테이투스를 갖는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CID를 통해서 생성한 오브젝트를 커스텀 오브젝트라고 명칭합니다. 다음은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컨트롤러는 앞에서 설명한 오브젝트의 스펙과 스테이투스를 일치시키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제어 과정을 리컨사일이라고 명칭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오브젝트의 상태를 나타내는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펙과 스테이투스가 일치하는 상태에서는 컨트롤러는 아무것도 수행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발생해서 스테이투스가 변경되거나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스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스펙과 스테이투스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컨트롤러는 스펙과 스테이투스를 일치시키도록 제어합니다. 이러한 컨트롤러의 리컨사일 과정 때문에 오브젝트에는 스펙 항목과 스테이투스 항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컨트롤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오브젝트 설명 때 잠깐 언급된 쿠버네티스의 기본 컨트롤러인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는 레플리카 개수만큼 동일한 팟을 여러 개 띄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왼쪽의 레플리카 셋 야멜 파일의 내용을 보면 스펙의 레플리카 항목에 3이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 템플릿의 스펙 항목에는 컨테이너의 이름과 컨테이너가 이용할 컨테이너 이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플리카 셋 야멜 파일의 쿠버네티스 API 서버를 통해 선언 또는 생성하게 되면 엔지니스 컨테이너 3개가 동작하게 됩니다.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영상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같이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베시틸이라는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왼쪽에 레플리카 셋 야멜을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선언의 이후에는 스펙의 개수인 3개만큼 엔지니스 컨테이너 3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getPath 명령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면 3개의 팟이 동작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제 첫 번째 팟을 임의로 지어봤습니다.
팟 하나 지우면 이제 팟이 두 개가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팟 하나가 더 이제 생성이 돼서 세 개의 팟이 이제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세 개의 팟이 모두 동작 상태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가 스펙의 레플리카 개수인 3개를 보고 팟의 개수를 이제 3개로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는 리컨사일을 이제 수행합니다. 컨트롤러를 개발하기 전에 좀 더 깊게 알아야 하는 부분이 이제 컨트롤러 아키텍처입니다. 컨트롤러는 오브젝트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API 서버와 통신하면서 리컨사일을 수행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컨트롤러의 리컨사일은 리컨사일을 수행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리컨사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펙 또는 스테이투스가 변경된 오브젝트의 식별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리컨사일 함수는 이런 오브젝트의 식별 정보를 쿠버네티스 API 서버로부터 직접 얻어오지는 않고 컨트롤러에 존재하는 워크큐로부터 얻어옵니다. 워크큐는 쿠버네티스 API 서버로부터 얻은 변경된 오브젝트의 식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큐입니다. 리컨사일 함수는 리컨사일이 잘 수행되면 워크큐로부터 가져온 오브젝트의 식별 정보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리컨사일이 실패할 경우에는 오브젝트의 식별 정보를 다시 워크큐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리컨사일을 다시 수행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쿠버네티스에서는 백오프라고 명칭합니다. 리컨사일 함수에서는 리컨사일을 수행하면서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쿠버네티스 API 서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는 컨트롤러에 존재하는 리드 캐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PI 서버의 오브젝트 정보와 리드 캐시의 오브젝트 정보가 일시적으로 브리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시적 브리치는 컨트롤러가 리컨사일을 계속 수행하면서 결국에는 일치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개발한 컨트롤러를 커스텀 컨트롤러라고 명칭합니다. 커스텀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앞서 마지막으로 커스텀 컨트롤러를 왜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커스텀 컨트롤러 개발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사용자가 원하는 리소스를 선언형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선언형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는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오브젝트를 선언하기만 하면 이후에는 컨트롤러가 스스로 리소스를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언형으로 리소스를 관리하면 장애가 발생하여도 컨트롤러가 스스로 복구하기 때문에 폴트 톨러런스한 리소스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리소스를 전부 이해하고 있지 않더라도 오브젝트의 스펙만 변경하면 컨트롤러가 변경된 스펙에 맞게 리소스를 다시 설정하기 때문에 쉬운 리소스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커스텀 컨트롤러를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르고 CD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의 배포를 관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르고 CD는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정보가 저장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커스텀 오브젝트와 이 어플리케이션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커스텀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의 DKOS에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사내 네트워크 장비의 연동을 위한 목적으로 커스텀 컨트롤러를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KOS 컨트롤러에서는 커스텀 오브젝트를 이용하고 있지 않고 대신 네트워크 설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오브젝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컨트롤러의 오브젝트와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은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이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 소개를 통해서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과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마이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는 앞에서 시연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를 모방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마이 레플리카 셋은 MRS라는 약어로 명칭하겠습니다. 먼저 MRS 컨트롤러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쿠베빌더를 이용하여 MRS 컨트롤러 프로젝트를 초기화합니다. 쿠베빌더는 고랭을 위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SDK입니다. 쿠베빌더로 프로젝트를 초기화한 이후에는 MRS 컨트롤러가 관리할 커스텀 오브젝트인 MRS 오브젝트를 쿠버네티스의 CID 기능을 통해서 정의합니다. MRS 오브젝트가 정의된 이후에는 MRS 컨트롤러를 개발하면 됩니다. MRS 컨트롤러의 개발은 컨트롤러가 초기화되는 부분과 컨트롤러가 리컨사일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MRS 컨트롤러는 이제 쿠베비더를 이용하여 개발을 합니다. 따라서 쿠베비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쿠베비더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랭을 위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SDK입니다. 쿠베비더를 이용하게 되면 컨트롤러 개발에 필요한 코드 및 개발 환경, 배포 설정 관련 파일들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롤러 개발자는 컨트롤러가 관리하는 오브젝트를 정의하고 컨트롤러의 리컨사일 부분만 개발하면 컨트롤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쿠베비더 이니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쿠베비더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쿠베비더 이닛 명령어를 통해서 생성된 파일과 디렉토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크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컨트롤러의 빌드, 테스트, 로컬 구동, 배포와 같은 동작들은 모두 메이크 스크립트를 통해서 수행합니다. 쿠베비더로 프로젝트를 초기화한 다음에는 CID 기능을 이용하여 커스텀 오브젝트인 MRS 오브젝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때 MRS 오브젝트의 정의도 쿠베비더를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쿠베비더 create API kind my replica set 명령어를 이용하면 MRS 오브젝트의 스트럭트가 생성됩니다. MRS 오브젝트의 스트럭트 안에는 다시 MRS 오브젝트의 스펙 및 스테이투스 스트럭트가 존재합니다. MRS 오브젝트의 스펙 및 스테이투스 스트럭트는 처음에는 아무런 멤버도 갖고 있지 않는데요. MRS 오브젝트의 스펙과 스테이투스에 맞게 스펙 및 스테이투스 스트럭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른쪽 야멜은 제가 정의한 MRS 오브젝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RS 오브젝트의 스펙에는 레플리카 개수와 MRS 오브젝트가 소유하는 팟들의 공통 이름, 팟에서 실행할 이미지 정보가 있습니다. MRS 오브젝트의 스테이투스에는 MRS 오브젝트가 소유하는 팟들의 실제 이름 정보들이 있습니다. MRS 오브젝트 정의에 따라서 MRS 오브젝트의 스펙 및 스테이투스 스트럭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왼쪽의 코드는 MRS 오브젝트의 스펙 스트럭트와 스테이투스 스트럭트를 작성한 모습입니다. 스트럭트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make install 명령어를 통해서 정의한 MRS 오브젝트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생성할 수 있도록 적용합니다. MRS 오브젝트를 정의하였으니 다음으로는 MRS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MRS 컨트롤러에 관련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MRS 컨트롤러 코드는 MRS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하는 쿠베비더 create API kind my replica set 명령어를 통해서 같이 생성됩니다. 이 생성된 코드에 로직을 추가하여 MRS 컨트롤러를 개발하면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MRS 컨트롤러의 처리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MRS 컨트롤러는 초기화 과정 중에 MRS 오브젝트와 MRS 오브젝트가 소유하는 팟들을 워치합니다. 워치는 오브젝트의 변화를 감시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즉 MRS 컨트롤러는 MRS 오브젝트와 MRS 오브젝트가 소유하는 팟의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서 워치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후 MRS 컨트롤러는 MRS 오브젝트와 MRS 오브젝트가 소유하는 팟의 변화를 감시하기 전까지 대기를 합니다. 변화가 발생하면 쿠버네티스 API 서버는 어떤 MRS 오브젝트가 변화했는지 알 수 있는 MRS 오브젝트의 식별 정보를 MRS 컨트롤러의 워크큐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식별 정보는 MRS 오브젝트의 이름 그리고 오브젝트가 소속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MRS 컨트롤러의 리컨사일 함수는 워크큐로부터 MRS 오브젝트의 식별 정보를 얻은 다음 얻은 오브젝트의 식별 정보를 바탕으로 쿠버네티스 API 서버로부터 MRS 오브젝트의 정보 및 MRS 오브젝트가 소유하는 팟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후 MRS 오브젝트의 스펙에 명시되어 있는 레플리카 개수와 실제 MRS 오브젝트가 소유하고 있는 팟의 개수를 비교하고 비교값에 따라서 수행하는 로직이 달라집니다. MRS 오브젝트 스펙의 레플리카의 개수보다 실제 팟의 개수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팟을 생성합니다. MRS 오브젝트 스펙의 레플리카의 개수보다 실제 팟의 개수가 더 많다면 더 많은 만큼 팟을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MRS 오브젝트의 스펙의 레플리카 개수와 실제 팟의 개수가 일치한다면 MRS 스테이투스의 팟의 이름들을 저장하여 업데이트합니다. MRS 컨트롤러는 이러한 리컨사일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MRS 컨트롤러 코드를 보면 setup with manager라는 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tup with manager는 컨트롤러 초기화를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MRS 오브젝트와 MRS 오브젝트가 소유하는 팟들을 for 함수와 once 함수를 통해서 워치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S 컨트롤러 코드의 리컨사일 함수는
실제 리컨사일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리퀘스트 파라미터에는 이제 변경된 오브젝트의 식별 정보인 네임스페이스와 이름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코드에서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네임스페이스, 이름 정보를 바탕으로 MRS 오브젝트의 정보와 MRS 오브젝트가 소유하는 팟의 목록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밑부분에 존재하는 get 함수는 MRS 오브젝트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코드 아랫부분에 존재하는 list 함수는 MRS 오브젝트가 소유하는 팟의 목록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MRS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부분에서 처리하는 is not found 에러입니다. is not found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MRS 오브젝트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MRS 오브젝트가 제거되었다면 MRS 오브젝트가 소유하는 팟도 같이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MRS 컨트롤러에는 이와 관련된 로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소유자가 없어진 팟을 가베지 컬렉션을 수행하여 스스로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MRS 컨트롤러는 쿠버네티스 API 서버로부터 얻어온 MRS 스펙의 레플리카의 값과 실제 MRS 오브젝트가 소유하는 팟의 개수를 비교합니다. MRS 오브젝트 스펙의 레플리카 개수가 MRS 오브젝트가 현재 소유하는 팟의 개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팟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create 함수가 이제 팟을 생성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팟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팟의 소유자가 MRS 오브젝트라는 걸 나타내는 메타 정보를 팟에 설정하여 생성합니다. labels for my replica set 함수는 MRS 컨트롤러가 팟의 소유자를 인지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설정하는 함수이고, set controller reference 함수는 쿠버네티스가 팟의 소유자를 인지하기 위해서 메타 정보를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왼쪽의 야멜은 MRS 컨트롤러가 생성한 팟의 메타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팟의 메타 데이터 항목에 레이블스 항목과 오너 레퍼런스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t controller reference 함수를 호출하여 팟의 소유자를 쿠버네티스에게 인지시켜야 MRS 오브젝트가 제거되었을 때 쿠버네티스가 팟 가베지 컬렉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MRS 오브젝트 스펙의 레플리카 개수가 MRS 오브젝트가 현재 소유하는 팟의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팟을 삭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delete 함수가 이제 팟을 삭제하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RS 오브젝트 스펙의 레플리카 개수가 MRS 오브젝트가 현재 소유하는 팟의 개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MRS 오브젝트의 스테이투스를 변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업데이트 함수가 이제 MRS 오브젝트를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들은 이제 리컨사일 함수에서 이용한 헬프 함수들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코드 공유를 위해서 관련 내용을 발표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컨트롤러를 완성한 이후에 쿠베 빌더의 make런 명령어를 통해서 컨트롤러를 로컬에서 구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로컬에서 MRS 컨트롤러를 구동한 모습입니다. 또한 컨트롤러는 make docker build 명령어를 통해서 컨트롤러를 컨테이너 이미지로 생성하고 make deploy 명령어를 통해서 컨트롤러를 팟으로 배포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RS 컨트롤러의 시연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연 영상에는 왼쪽에 야멜로 정의된 3개의 엔진스를 동작시키는 MRS 오브젝트를 이용하였습니다. CoHTL apply 명령어를 통해서 왼쪽에 MRS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였고요. getPath 명령어를 통해서 3개의 엔진스 컨테이너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제가 첫 번째 팟을 이제 삭제를 했고요. 팟이 이제 삭제가 되었고, getPath 명령어를 통해서 팟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 다시 3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MRS 오브젝트의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이제 시연입니다. 정보를 가져오면 이제 스테이투스에 이제 팟들의 이름들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MRS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시연입니다. MRS 오브젝트를 삭제하였고, getPath 명령을 통해서 이제 팟들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이제 팟들도 같이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이제 팟 가비지 컬렉팅을 수행하여 이제 팟들을 이제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과 같이 이제 멋진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만드실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발표의 키워드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키워드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 충분히 나만의 컨트롤러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발표 내용이 이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